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그 여러분들은 다 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 손의 뼈라든가 이제 힘줄 이런 게 이제 잘 보이죠. 근데 이제 뭐 20대 MZ 세대들은 그 사실은 요 손가락에 이게 힘줄이나 이런 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예쁜 그런 손을 그리기를 원하고 또 그런 거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손이라는 게 이제 뭐 보통 보면은 뭐 주먹 쥐고 있을 때 어떤 뭐 이런 형태라든가 이 단순하게 이렇게 네모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은 또 손을 폈을 때는 뭐 또 어떻게 되는가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이 유튜버님들 보면은 이제 그런 설명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고 무시해도 될 게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항상 각으로 보는 거는 중요해요. 각으로 봐라. 그게 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제 아침에 좀 생각을 좀 해보다가 가령 우리가 소시지가 있어요. 소시지. 소시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동통통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 소세지의 형태로 그리면은 개성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이 소세지처럼 생기지는 않았지.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그렇다고 또 원기둥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요, 또. 그러면은 여기 손가락의 매력은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가령 이 원기둥을 조금만 각을 주면은 가장 윗부분 이렇게 보면은 윗부분이 있고 옆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손가락의 형태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요 면 가령 이 밝은 면이라고 치고 여기는 이 어두운 면이면은 이 경계선 이 경계선을 갖다가 약간 좀 선을 갖다가 쓸 때 거기를 살짝 강조해 줘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이렇게 매력 있는 선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 면, 어두운 면. 그래서 여기를 또 새카맣게 칠하지 말고 이런 면 같은 걸 새카맣게 칠하면은 이 면과 면을 칠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1번이고 2번이면은 이 경계가 이 속이 새카마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딱딱하다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 이 속에 빛이 없으니까 마치 그 이 우리가 썰어 놓은 두부처럼 딱딱해진다고 이게.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속에 빛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빛을 집어넣으려면은 법칙은 간단해요. 얇게 칠해 가면서 흐리게 그다음에 약간 그 변화를 주는 거지. 그 안에서도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줬을 때 여기서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 어떤 그 단계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5단계까지 되죠. 1, 2, 3, 4, 5. 이 5단계까지 이 가게의 요 가게 단계를 5단계까지만 낼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엄청 잘 그리는 거예요, 진짜.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여기다 포인트를 주잖아요. 이쪽에서 빛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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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비교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왜냐면 여기가 가장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봐요. 여기가 제일 나와 있죠. 그다음 나와 있죠. 그다음 나와 있죠. 여기 가장 뒤죠. 그럼 이 그 손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여기죠. 이걸 봉우리라 그래요. 봉우리. 봉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좀 어렵다고 하면은 진짜 그 이 머리를 안 쓰려고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 봉우리는 이
이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꼭대기를 갖다가 정해둬야 돼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뭐냐면 이 꼭대기를 정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은근히 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데 제가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눈, 코, 입 이렇게 가장 우리 쉽게 그리자고. 이 중에서 제일 높은 부분은 뭐예요? 여기잖아. 코잖아. 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높잖아. 이렇게 봤을 때 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코가 제일 높은 거 이거를 여기를 봉우리로 보는 거예요. 봉우리 아크로미온 우리 그 아크로라는 거는 이제 그 가장 높은 그런 이제 그리스어인데 이 꼭대기를 갖다가 항상 먼저 보는 사람이 그게 이제 제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손에서는 항상 그게 있어. 여기와 여기가 이거 옆에서 본 거니까 여기가 높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가 또 높다고.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약간 그 저쪽으로 숙어 있는데 여기가 높아. 이거는 뭐냐면 이건 서양적 접근이에요. 이걸 뭐라냐면 페스펙티브라고 그런다고. 원근법. 그러니까 손에도 원근이 있는 거야. 원근. 그러니까 원근이 뭐냐면 가깝고 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를 갖다가 계속 그리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덧인가 그걸 까먹어. 그 외곽에 집착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방지시켜 드리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제가 유튜브 이 강의하시는 그 선생님들을 많이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찾아본 그 결과로 아무도 그 생각을 이렇게 중요시 안 하고 간혹 보이는 분들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그 제가 좀 많이 생각했는데 그거를 계속 그 말씀하시는 분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드릴 만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모든 손가락의 형태는 내가 보는 시점, 내 눈에서 제일 먼저 도달하는 시점이 있다고. 그 시점이 제일 앞이에요. 말하자면은 그거를 그릴 수 있어야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뭉뚱그려 놓은 어떤 형태를 이렇게 내가 이제 그린다 이거야. 그럼 이제 사각형으로 이제 봐서 한 커다란 포맷을 정해주고 여기서 가장 높은 부분은 여기라 그랬으니까 그걸 먼저 상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한번 딱 세우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까 요거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세 번째야.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묘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다고. 드로잉은 항상. 근데 뭐 이 어떤 요 점을 정해두지 않으면은 이 봉우리를 정해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 뭔가 어색해. 트위스트가 달라져.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가 이제 그려 놓은 거예요. 뭐 그려놔서 그리면서 어떻게 그 봉우리가 드로잉의 봉우리는 손의 봉우리는 가장 높은 봉우리는 어디일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해부학적으로의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각, 이 사각형적인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1면과 2면이 있는데 이거를 얼만큼 깎아주고 여기에 빛을 얼만큼 가두고 여기에 빛을 얼만큼 또 흐리게 해가지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설정을 하느냐? 일종의 게임이죠. 잘 보이게 하는 게임.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재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를 찾아가야 된다고 그림을 그리려면. 그럼 보세요. 여기 제가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봉우리가 여기가 제일 높다 그랬죠. 그러면 손 자체에도 여기 뒤에 있는 손가락들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커야 돼요. 시각적으로는. 앞에 있는 게 크니까 당연히. 이 종이들을 아끼느라고 내가 자꾸 저거 해가지고. 나무도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쭉 길에 서 있으면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눈높이까지 온다고 소실점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도 개미가 본 눈으로 봐야 돼. 개미가 보면은 여기는 거대한 산이에요. 여기는 이 앞에 있는 손가락은. 뒤에 있는 건 그 다음에 있는 산 뭐 이렇게 있고 다르다고. 그거를 갖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볼 때 가급적이면 각으로 봐라. 원기둥으로 보되 원기둥에서 깎아 나간 사각각으로 보고 사각에서 깎여난 육각으로 보고 너무 깎다 보면은 소시지가 되는데 소시지로 만들진 말아라. 소시지로 만들되 손가락을 소시지로 만들되 그 소시지에도 굴곡이 있다. 이 굴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계산이지.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 보면은 여기에 비율, 여기에 비율, 여기에 비율이 다 다르죠. 요 비율을 정해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손가락의 크기도 이게 이렇게 타원을 이렇게 이루는 거 어떤 저거면 여기서 길이가 이쪽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검지, 중지는 이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이 끄트머리 약지와 새끼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점점 작아지죠.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다 있어요. 저는 손이 좀 달라가지고 이 손가락이 길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때 보면은. 그래서 이 속에 보면은 뼈들과 뼈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 뼈를 지탱하는 게 알고 보면은 이 어깨 그 스캐플라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게 전부 다 이어진다고. 그래서 이 손의 뼈를 갖다가 잘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이 다 따로따로 놀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손이 다 따로따로 논다고. 이 따로따로 논다는 거는 뭐냐면은 손이 이 이렇게 제각각의 기능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 손이 엄청난 그 뇌의 심부름꾼이라고 이 손가락이. 그래서 내가 누굴 가리키고 싶으면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뇌에서 명령하는 표정이 있어요. 표정. 손가락에. 그 표정을 얼만큼 자기가 부응하는 그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느냐가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는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표정을 봐야 돼. 그럼 얘가 여러 가지 표정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런 표정, 이렇게 한 표정, 그다음에 이렇게 한 표정, 이렇게 한 표정, 그다음에 이렇게 한 표정, 거부하는 표정, 이렇게 처진 표정, 악수를 하려고 하는 표정, 그다음에 오므리고 있는 표정, 여러 가지 표정이 있다고 손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어렵게 접근을 해보자고요. 손을 잘 그리려고 해. 근데 손이 무사를 그리려고 그래. 내가 무사를 그리는데 무사의 손은 경직돼 있을 것인가, 풀려 있을 것인가, 부드러울 것인가, 여러 가지 그 느낌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각을 주는데 손가락에 각이 있어. 내가 그려보니까 소시지 같이 생긴 손가락은 힘이 없어. 뻣뻣해. 언젠가는 먹힐 것 같아. 근데 각을 한번 딱 주고 육각을 줬어. 그랬더니 육각을 줬더니 약간 그래 좀 힘이 생기네. 그래? 그럼 또 한번 사각을 줘볼까? 사각으로 만들고 각을 좀 없애면은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딱딱해지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로봇 같아진다고.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보면 로봇이 딱딱해 보이잖아요. 태권 부위, 뭐 일본 만화, 뭐
아톰 뭐 할 것 없이 좀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 딱딱해 보인다는 건 이 각을 많이 줘서 그래요. 각을 많이 안 주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소시지가 되는 거야. 부드러워진다고. 그래서 여성의 손과 남성의 손은 차이를 주려면은 각으로 지는 거예요. 각. 그 각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손의 형태가 다 다르고 아까 제일 높은 봉우리가 다르고 그다음에 길이가 다르고 그다음에 사람의 그 우리 이제 그 이 손금 보는 사람들 내가 이제 그 저는 성리학 같은 공부를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이 세상이 나의 손바닥 안에 있다 막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모든 통계를 말하는 거예요. 통계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의 언행, 사람의 말, 사람의 표정, 사람의 그 어떤 그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학문이 있다고. 그런 학문을 관상학 내지는 그리고 그걸 더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는 주역이겠죠. 그렇듯이 이 손가락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다 그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그 지시사항과 그 이미지의 형태가 다 있다고. 그거를 설정해 주는 사람이야말로 유능한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를 잘 그리고 싶어. 그다음에 어떤 애니메이션의 어떤 작화를 하는데 어디다 중점을 두고 싶어 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디다 역점을 둘 것인가는 그거는 마스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사람, 감독.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자체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오케스트라의 감독이라고 내가. 그래서 손의 표정, 눈빛의 표정, 얼굴의 표정, 각도 이런 걸 다 제어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예쁘게 그리고 예쁘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그 자기가 감독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래서 손의 형태는 뇌에서 나오는 이마지네이션, 그런 거를 대변하는 거다. 그래갖고 손을 내미는데 예전에 야, 너 손금 좀 보자 하고 이렇게 옛날 그 우리 그 잘 보는 이제 손금을 잘 보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은 너 손 좀 보자 그랬더니 어떤 애는 이렇게 쫙 펴, 어떤 애는 이렇게 펴, 어떤 애는 이렇게 펴 힘없이. 여기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성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쫙 펴. 너는 이 손을 보니까 굉장히 개방적이네. 그리고 사람의 시선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잘 받아들이는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는 아유 너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이런 것도 하나의 통계죠.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손의 형태나 손금의 형태, 그다음에 이런 각, 넓이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이 다른 거는 뭐냐면 선천적인 유전도 있겠지만은 살아가면서 인간이 4, 50년간 쭉 어떤 사람은 뭐 100년까지 살지만 어떤 사람은 뭐 더 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근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형태들은 변해지는데 변해질 수밖에 없죠. 만류인력에 의해 가지고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키가 점점 작아지고 무려 5cm 내지는 10cm까지도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 등이 척추가 굽어 가지고 그러니까 손의 형태도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형태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화가의 손, 요리사의 손, 막노동꾼의 손, 어부의 손 다 다른 거예요. 무사의 손 다 다를 수 있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손 그리는 그 방법은 이렇게 그리세요 하면 그게 말이나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의 형태는 다 달라야 되고 자기가 작화를 할 때 어떤 식의 손가락을 갖다가 설정을 할 것인가는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진짜 그런 거예요.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모든 잘 그리는 그림, 르네상스의 그림들, 그다음에 17세기, 18세기의 그림들, 우리 고려 불화의 그 어떤 이 부처님의 손가락의 선이라든가 이런 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저 때, 저 시절에, 저 10세기에는
고려 시대에는 야, 그 우리 지금 1000년 전에는 저 손가락이 뭘 표현하는 거였구나. 전 공손함의 그거는 뭐였구나. 그다음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우리가 활을 쏘는데 야, 저 활을 쏘는 저 무사에 저 손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어야 옳은 건가? 또 그 시절에는 어떻게 그렸는가? 이거를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마스터가 되길 원하는 거지 그냥 대충 그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끝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 예쁘게 그리고 뭐 적당히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어떤 그 사람의 그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를 전개할 때 어떻게 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단순하다니까요. 그냥 이 그림을 배우지 않아도 저렇게 딱 야, 그림 잘 그렸다. 저건 진짜 센 무사의 손이다. 전 너무 예쁜 손이야. 저 여인의 손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제어하는 사람이 그 작화를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은 화가예요. 그러니까 이 뭐 우리가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어떤 음악적인 요소, 그다음에 심리학적인 요소, 뭐 색채적인 요소, 뭐 여러 가지 그거를 다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섭렵을 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무시하면 하나가 빵꾸가 나는 거고 저거 하나를 무시하면 또 다른 데서 벽이 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림을. 누가 잘 그린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마다에 다 표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접근해서 그걸 표현했을 때는 어느 정도 경제까지 올라간 거는 진짜 그거는 또 보여요. 그런 게 서로 서로. 왜냐면 그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게 인간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이런 걸 연습하십시다. 그래서 뭐 손가락의 형태를 갖다 계속 이제 좀 그려봤는데 손가락에는 여기에 이제 이 많은 손가락에 그리고자 했던 그 이 강의의 목적은 손에는 반드시 언어가 있다. 우리 가위바위보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언어가 있고 그거를 제어하는 거는 머리 꼭대기서부터 온다. 뇌에서부터 전달돼 가지고 내가 탁탁탁탁 지시하는 거야. 손가락이 끝에 어떻게 표현해라. 이게 0.0001초도 안 걸린다고 사실은 이 뇌에서 전달돼서 오는 표정이 이런 게 어떤 건 무의식적으로 나와 생존에 의해 가지고 동물적인 감각 뭘 잡으려 그래 그러면 그거는 머리에서 생각하지도 않고 손이 먼저 나간다고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거는 뭐 생물학자나 동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종합돼야 되겠죠. 그렇듯이 인체의 인물화는 굉장히 깊고 해볼 만하다는 거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림도 중요하지만 자기 인생을 깨달아 나가는 하나의 길도 봐가면서 그림 그리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요거는 이제 잘 정리해 가지고 제가 한 3, 40분 분량으로 만들게요. 어우, 또 목이 또 잠겨. 확실히 진짜 이 목이 잠기는 건 안 좋은데 굉장히 그 또 화실이 또 추워. 자,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24분 했네. 어, 오늘 강의의 이제 인트로 부분, 그러니까 에필로그나 뭐 프롤로그 이런 걸 전 중요시 하는데 사실 그게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에는 잘 그리는 손 그거 잘 그리는 손이 그 기준은 보는 사람의 잣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이 예쁜 손을 선호하고 예쁘게 그리는 거 그런 걸 선호하겠죠, 당연히. 밉게 그리고 뭐 그로테스크하고 그런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작가는 그 예쁘고 그로테스크한 것까지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를.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자기 손을 잘 유심히 보라고. 그 손의 형태를 보라고. 이렇게 뻣뻣할 것인가, 부드러울 것인가, 힘이 없을 것인가. 이게 다 언어가 있는 거잖아요, 손에.
그거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 모습을 그린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모습만 그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은. 그래서 많은 그 인터넷의 유튜버님들이 외국어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그리는 법, 법칙, 형태 이런 거는 수없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 이 손 안에는 하나의 뇌에서 전달되는 뉴런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시대상이 있는 거고 하나의 표정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요. 형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그려보는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역사도 공부해야 돼. 고구려, 고려, 고려 시대 때 고려 불화를 보면 그 부처님의 그 손가락 그것도 이렇게 잘 유심히 보고 거기에 나오는 사천왕상은 어떻게 그렸을까? 그다음에 조선 시대에 오면서 그 손가락의 형태는 그 시절에 또 패러다임이 있으니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25 전쟁 중에는 어떤 식의 총을 쥐어서 그 손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라든가 2차 대전 때는 어떤 식의 손을 그렸을 것인가? 그다음에 제가 장례로 그 이따가 하나 띄워드릴 텐데 저 사람은 손을 왜 저렇게 그렸을까?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어떤 그 시절의 패러다임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는 사람이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손 이렇게 쫙 펴고 그거 비슷하게 그리고 이쁘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그나마도 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 그림을 자기 스스로 못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게라도 그렇게 해서 그리는 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은 금방 재미가 없어지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노력이 금방 그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좀 좋게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 손을 유심히 보세요. 나의 손은 지금 어떻게 살아온 인생의 손일까? 인생 손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만화가가 꿈이야. 그러면 내가 만화를 그릴 때 만화의 형태를 뭐 이 그 일본의 유명한 뭐 그런 베르세이크나 뭐 슬램덩크 그 그린 사람들의 그런 형태를 닮아갈 건가? 아니면 그냥 대충 처리했는데 약간 좀 귀여우면서 그런 쪽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거는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자기의 캐릭터라고 평생 그것만 써먹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거리나 모든 거를 갈 때 항상 기승전결을 다 그렇게 아우르면서 가는 분하고 그렇게 단순히 그거만 짧아요. 그 생명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의 생명이 짧은 사람들은 그 시기가 짧아가지고 쉽게 그만두고 쉽게 포기하고 또 사회적인 그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삶으로 보면은 내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그 과정서부터 그 온갖 그 이렇게 이 섭렵하는 그 이미지가 재미있어야 돼요. 재밌게 가려면은 재밌는 상상을 해야 되고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재미난 형태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오늘 하고 싶어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참, 누가 물감 파놨다.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